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25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경제 재개 기대감 속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15,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듯한 국내 증시, 오늘 차익 실현 매물 출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현재 우리 증시는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0.08% 상승한 3,14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35% 하락한 1,009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레포텔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 등 모든 불법 사항으로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신행에 성행하고 있으니까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제까지 이제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 더 올라가야 됩니다. 자, 1차 목표치는 3,200을 말씀드렸던 것도 해외 시장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먼저 많이 빠졌고 올라간 것도 지금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자, 한번 지수의 흐름을 코스피로 보면서 가봅시다. 자, 일단은 3,200짜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깼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깼으면 올라올 때는 그 자리가 저항으로 걸립니다. 근데 지금 보면 3,200을 터치하진 않았는데 3,200 근처로 가니까 이게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다가 약간 소심해지는 모습이 나오죠. 만약에 눌릴 수도 있고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고 돌파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낙폭과대 종목들이 지금 반등을 줬어요. 웬만한 종목들은 다 반등을 줬습니다. 아직도 반등을 안 줬던 애들은 그냥 순서가 뒤로 밀려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죠. 정말 안 좋거나 순서가 뒤로 밀려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미 좋은 종목들은 다 반등을 아무리 못해도 3% 이상은 다 줬어요. 많이 준 애들은 30% 줬고요. 그러니까 지금 반등의 지금 그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30%가 넘게 올라가네. 영화테크 같은 애들은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죠. 반등을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중에 그다음에 적게 올라가는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보통 한 5%에서 10% 정도는 다 반등을 줬고요. 최근 그렇게 반등을 주면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격이 벌어져 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지수가 여기서 도치 비슷하게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종목들이 약간 탄력이 떨어지면서 약간 밀립니다. 그렇게 밀릴 때 다시 바닥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에서는 다시 저점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들은 계속 공격적인 매수를 하되 올라있을 때, 떠있을 때 공략하는 게 아니고 조정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좀 더 밀린다. 근데 아직 밀린 건 아니에요. 밀리면은 종목들을 더 싸게. 그리고 어제 이제 반도체 투자 얘기 삼성에서 240조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밀리 반도체 장비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벌써 종목들이 어제도 5%, 8% 급등을 하고 오늘도 벌써 아침에서 3%, 5% 올라간 상태에서 쫓아 들어가면 벌써 바닥 자리에서 이틀 전,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저점 기준으로 해서 종목들이 이미 벌써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치죠. 월요일부터 실질적으로 종목들이 월요일서부터 그래도 공략을 할 수 있었던 모양이었으니까 월요일서부터 종목들이 한 10% 정도는 올라왔어요. 반도체 장비주들도.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한 5%만 밀리면 싸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반도체 장비주들도 밀릴 때 좀 싸게 공략을 해보고 그리고 어제 엔터주의 흐름들도 하반기에 이제 좋아진다는 얘기와 그다음에 화이자 백신으로 인해서 소비주들이 이제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엔터주의 흐름 이런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호재가 지금 먹히니까 그리고 음식 업종들도 지금 이제 음료수 가격도 이제 올린다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음료수뿐만 아니라 식품, 곡물
뭐 다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업종들 이쪽의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이 같이 빠지면서 밀려 내려갔는데 호재들은 뒤에 좋게 많이 나 있단 말이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혜주로서 그래서 이런 음식 업종들은 공략을 해야 됩니다. 제일 만만하고 제일 안전한 섹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반기에 볼 때에서 반도체 투자 얘기 나오고 있고 반도체가 가야 시장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 음식 업종들, 엔터주들 이쪽이 제일 만만한 섹터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그쪽 종목들을 계속 얘기를 했었죠. 제가 뭐 YG엔터라든지 SM이라든지 JYP 작년도서부터 해서 최근에서도 추천했던 YG엔터가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키스트라든지 초록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야 IHQ라든지 7월 달서부터 6월 달서부터 작년도서부터 계속 바닥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 괜찮다, 요게 괜찮다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들었던 걸 여러분들 아실 텐데 최근에서도 시장 흔들릴 때에서도 YG엔터하고 키스트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추천했었습니다. YG엔터도 지금 5% 달성을 했어요. 최근 들어갔던 거는. 그래서 시장이 흔들려도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손실을 주지 않고 수익을 갖다 주는 종목. 이게 바로 이슈를 같이 머금고 있는 바닥주들인데 수급도 좋죠. 그래서 키스트도 최근에 갑자기 움직이면서 17% 수익 난 것도 수급도 괜찮고 바닥주고 그다음에 SM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SM은 작년도 추천했었던 지금 수익은 100%가 넘어간 그런 종목인데 이제 엔터주의 흐름들이 제일 만만해요. 오늘도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도 와도 엔터주의 흐름들이 잘 빠지지 않고 플러스 나는 흐름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시장은 조정받으면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이슈를 머물고 있는 그런 바닥주들 잘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3,200을 돌파를 하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움직이든 그 자리를 한 번은 부딪힐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눌리면 공격적인 적극적인 매수를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의 흐름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시면서 시장은 눌리면 공격적인 매수를 해보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미리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조 종목부터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올해는 휴장이었고요. 키스트 3.6% 수익률 달성했고요. YG엔터테인먼트 5%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31%입니다. 자,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키스트 6.2%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어제 추천했던 보락 현재 2.4%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 IHQ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IHQ입니다. 제가 항상 SM, YG엔터, 그다음에 JYP 이쪽 종목들을 순환하고 움직이게 되면 그 뒤에 항상 움직여주는 게 바로 초록뱀, 그다음에 키스트, IHQ 이게 자주 얘기를 하죠. 자, 초록뱀도 어느 정도 다 올라왔어요. 저항 라인까지 부딪히면서 이제 반등을 다 줬고, 그리고 키스트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에서 17%나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13,000원에서 공략을 하자 그랬잖아요. 그게 오늘까지 고점이 지금 17점 몇 프로를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뻔하죠. 그 다음에 움직일 거는 이제는 IHQ예요. 아직 올라갈 폭도 많고 어제 최근에 외국인들 많이 사더라고요. 이게 이제 11월 달에 그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온다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IHQ에 투자를 하는 회사가 디즈니 플러스. 그럼 얘네들이 괜히 투자를 하지는 않았을 거고 뭔가의 협업을 위해서,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이제 제작사들. 그래서 IHQ는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들 이제 제작을 합니다. 최근에서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해서 그 인터넷에 뉴스에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사회자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김수미 씨하고 그 다음에 이영자 씨였나? 틀릴 수도 있어요. 요즘에 그 MC라는 느낌이 아니죠, 그렇죠? 뭐 2MC도 있고 뭐 이게 어쨌든 요즘에 이제 예능 그 트렌드에 맞춰서 뭔가 재밌는 뭐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뭐 맛있는 녀석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쪽에서 이제 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맞아요. 김수미 씨랑 이영자 씨랑 나와서 뭔가의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두 개가 다른 프로그램인데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제작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프로그램 제작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과거에서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했었고 앞으로도 제작을 할 거고 근데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이제 외국계에 있는 자본들이 우리나라의 컨텐츠를 어쨌든 간에 제작을 해주는 이런 거를 이제 얘네들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가입자들을 중국과 중동과 인도와 유럽과 뭐 미국, 그렇죠? 러시아 이런 쪽에다가 한국의 프로그램들을 어쨌든 내보내서 뭘 제작을 해서 그 컨텐츠를 줘야 되니까 그래야 가입자 수들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이제 자본들을 계속 넣을 텐데 주가가 초록뱀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키스트도 마찬가지고 IHQ도 마찬가지고 싹 다 바닥입니다. 그럼 바닥에 있으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많이 올라갈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율자동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게 되면 운전을 안 해요. 그러면 자동차 모양은 어떻게 생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간만 있으면 되고 안에 그냥 누워서 갈 수 있으면 돼요. 누워서 가든 아니면은 그냥 그 뭐 좌석에서 앉아서 보든 컨텐츠를 소비하는 거죠. 공부를 하든 잠을 자든 아니면 드라마를 보든.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동 공간은 이제 컨텐츠를 소비하는 공간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가 그렇게 뭐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땅덩이가 굉장히 넓지 않기 때문에 컨텐츠 소비하는 시간이 뭐 기껏해야 1시간, 2시간이지만 뭐 그것도 적은 건 아니지만 뭐 외국 같은 경우는 길잖아요. 그러면은 걔네들은 차 안에 타놓고 운전도 어차피 안 하고 자율주행차 목적지만 찍어놓고 컨텐츠 3시간, 4시간, 5시간 보면은 어마어마한 소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미래지향적인 컨텐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든다 그러니까 제일 오잖아요. 한류. 그러니까 이쪽 관련주들을 바닥에 했을 때 물려도 편안하고 뭐 사다 팔다 수익 나면 팔면 되는 거고 물리면 냅둬버리면 어차피 올라갈 거고. 그래서 이쪽의 엔터주들을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화이자 백신이 또 먹힌다는 소식과 그다음에 FDA 공식 승인을 받으면서 또 기대감이 계속 좋아지고 있죠. 그러면은 앞으로 소비주들이 다시 움직이게 되면 이런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과 제작하는 회사들, 영화, 드라마 이쪽 애들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거를 6월 달에도 얘기했고 7월 달에도 얘기했고 그래서 최근에서는 키스트를 바닥에 했을 때 이거 너무 싸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급반등이 나올 거다 얘기했었는데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IHQ죠. 뭐 뻔하죠. 그렇죠? 디즈니 플러스 이슈도 있고. 호재가 11월 달에 있으니까 10월 달 정도에서는 대충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8월 다 지나갔고 이제 곧 9월인데 이제 준비해야죠. 그래서 오늘 IHQ를 좀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전일날 있었던 폐역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보락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카린 관련주 설탕 보다 300배 정도, 200배에서 300배 정도가 달달하 그래요.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카린 관련주가 이제 그게 이제 그 탄산 음료수에 이제 이런 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음료수에 들어가는데 어제 기사에 보니까 이제 음료수 가격도 올린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예상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돈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당연히 따라오는 건데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냐 이거는 경제에 안 좋습니다. 그게 악재가 되는 거고요. 갑자기 사이다 요만한 게 어제는 2,000원이었는데 갑자기 2만 원 오른다. 그러면 이거는 경제 충격을 주지만 2,000원 하는 게 2,500원 한다.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 그냥 물가가 올랐구나.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시장 충격은 안 주려면은 적당한 인플레이션만 찾아오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음식 업종들은 그게 수혜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보면 오리온이라든지 주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오리온도 거래가 실리면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 오리온 초코파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과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간편식 관련주들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트 가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관련주들이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됐어요. 그리고 하반기나 내년에서는 더욱더 그거에 대한 물가에 대한 그 이슈가 더욱더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원래 추석쯤 되면 원래 그런 물가에 대한 얘기가 기사를 원래 도배를 하잖아요. 원래 도배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 맞춰가지고 얘네들도 아마 준비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열심히 매집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는데 마침 어제 오리온이라든지 어제 음식업종들이 잘 움직였습니다. 그럼 뻔하잖아요. 그럼 9월 달에서 얘기 나올 거고 또 연말 되면 또 물가 또 대부분 또 가격도 또 변경하고 올리는 게 내년 초 아니면 꼭 연말쯤 아니면 뭐 그때쯤 이제 슬슬 이제 올리게 되는데 올릴 거예요. 가격 올리면 그러면 다른 애들은 뭐 모르겠지만 이쪽 음식업종들은 이게 수혜주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요 이제 그 보락 같은 경우도 사카린 관련주. 그래서
이것도 바닥이란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쭉 빠졌다가 이게 다시 들어 올리는데 한 방에 들어 올리는 거는 넌센스고 이거는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들어 올렸다가 눌렸다가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들어 올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서 뭐 아무리 못해도 2,500원, 2,600원 이 정도만 올라가도 어제 2,300원을 공략한 사람들은 2,500원만 가도 몇 프로예요? 2,500원만 가도 8%, 2,600원 가면 한 10, 뭐 2, 3% 올라가겠죠? 그럼 그 정도 올라가면은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13% 정도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목표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최근에 20% 정도의 그 손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면 이런 종목에서 반가이를 하는 거죠. 13% 올라가면은 이제 20% 깨진 사람들 이제 7%만 복구하면 되잖아. 그럼 그거를 뭐 IHQ를 들어가든 키스트를 들어가든 들어가고 그런데도 10% 먹으면 수익으로 바뀌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 이 황금어장 같은 이 장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종목들을 싸게 사서 어느 정도 목표치를 보고 거기서 매매를 치면은 복구가 되고요. 욕심을 낸다라 그러면 음식업종들이 하반기와 내년에서 계속 좋을 거니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뭐 3,500원, 4,000원 노릴 수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음식업종들이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살펴보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뭐 괜찮아요. 어쨌든 오늘 아침에 어제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 한 2.4%인가 올라왔다가 밀렸는데 괜찮다. 뭐 3% 달성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자리다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급등명주했던 종목들 몇 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반등을 주면서 종목들이 많이들 올라왔는데 먼저는 후성부터 간단히 보죠. 후성 작년부터 많이 얘기했었던 종목. 작년에 4,800원에 얘기하고 5,000원대 얘기하고 6,000원대, 7,000원대, 8,000원대, 9,000원대를 한 10대 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만원대 초반대에서 얘기한 게 한 번 7번 정도 될 거고 뭐 그래요. 그래서 총 19번 정도를 추천한 종목인데 비싸게 샀었던 사람들은 뭐 1,300원, 뭐 그 정도, 1,300원 정도에 샀을 거고 싸게 산 사람들은 작년에 4,800원에 샀을 거고 그렇게 해서 바닥에서 열심히 얘기를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 섹터가 많죠. 그리고 지금 반도체 투자 얘기 나오고 있고 뭐 240조 투자하겠다, 뭐 우리나라에다 60조, 뭐 미국에다가 뭐 180조 뭐 얘기 나오는데 결국은 어쨌든 그렇게 투자하고 뭐 하고 되면 반도체를 깎아내고 뭐 하고 하는데 필요한 그 반도체 특수가스, 불화수소 이거 후성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실적은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열심히 투자하라 그래요, 삼성에서. 그러면 얘는 더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2만 원까지 그냥 가져가셔도 된다. 수익률은 지금 217%인데 수익률 300% 넘어갈 때까지 계속 갖고 가셔도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는 최근에도 한번 추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1월 달에 추천했었는데 최근에 추천했던 기준으로도 수익이 한 30%대 났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바닥에 추천했던 기준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이제 폴더블폰 관련주. 폴더블폰, 뭐 OLED 이쪽 관련주 쪽인데 뭐 계속 올라가니까 기가 외국인도 계속 사서 갖고 있고 이미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예요. 89.4%.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사람들은 비중을 줄여서 그냥 계속 갖고 가세요. 8만 원 안 깨지면 계속 갑니다. 대신에 단가가 좀 높거나 비중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파시란 얘기예요. 지금 팔아갖고 바닥에 있는 거 좀 이따가 이제 IHQ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 사세요. 바닥에 있는 거.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샀던 게 바로 이녹스 첨단 소재 바닥에 있어갖고 산 거예요. 그때가. 뭐 딴 게 아니고 이 이녹스 첨단 소재가 89.4% 올라갔죠. 그때 당시에 IHQ가 바로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 바닥에 있고 만만해 보이니까 이거 만만해 보이는 1월 13일 날 이거 한번 사보세요 했던 게 이거고요. 덕산 네오록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이쯤에서 추천하고 나서 지금 100% 이상 올라가 있는 덕산 네오록스도 바닥에 있을 때 얘기한 거예요. IHQ처럼 키스트처럼 바닥에 있을 때 얘기해 놓은 건데 시간이 지나고 8개월, 10개월 지나니까 100% 올라가 있고 89%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단가가 높은 사람들은 이걸 팔아다가 IHQ나 키스트나 이런 바닥에 있는 걸로 들어가시는 게 나은 거고 비중이 적은 사람들은 어차피 안 깨지면 계속 간단 말이에요. 어차피 차익실은 어느 정도 했을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팔아먹었다면 8만 원 안 깨지면 계속 가는 겁니다. 8만 원 깨지면 그냥 팔아버리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얘는. 그래서 여전히 기관 외국인들이 갖고 있고 삼성 갤럭시 폰이 지금 대박 행진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그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5일선을 타면서 계속 급등주 패턴으로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KH바텍. 이것도 최근에 줬던 종목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눌릴 것 같기는 한데 눌렸다가 다시 갈 것 같아요. 이거 2월 5일 날부터 최근에 얘기했던 것도 있고, 그렇죠? 최근에 추천해서 수익 난 것도 있겠지만 그게 한 14% 정도 수익 났을 거고
올해 2월 달에 이 바닥에 있을 때, 그렇죠? 바닥에 있을 때 이렇게 완전 바닥은 아닌데 이제 차트상으로 바닥. 차트상으로 여기 이중 바닥형이라 그러는데 뭐 다중 바닥형, 뭐 삼중 바닥형, 뭐 말 붙이기 나름인데 바닥에 있을 때 공략했던 기준으로 지금 벌써 42.1%가 올라왔습니다. 이거 전고점 돌파하면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 그랬죠. 근데 수급이 지금 그렇게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들어오질 않아요. 강하게 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 번 더 밀렸다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중을 이미 줄여놨을 거고 비중을 절반을 팔았든 절반 이상을 팔았든 팔았으면 다시 조정받을 때 공략해갖고 다시 올릴 때 이렇게 뭐 대응을 하는 뭐 그런 부분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단번에 돌파는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3만 원대로 갈 거라 그랬어요. 결국은 조정받고 움직이면 3만 원대로 갈 종목이니까 그렇게 플랜을 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키스트 추천하자마자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이제 수익이 많이 났죠. 엊그저께 1,300원에서 아니 13,000원에 추천을 했었고요. 가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급등을 하고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면서 17.7%의 수익을 달성을 했는데 이미 벌써 절반 이상을 팔았을 거고 절반 이상을 팔았다면 그 팔았던 부분들은 조정받을 때 다시 사시거나 아니면 좀 이따가 IHQ를 얘기할 테니까 차라리 IHQ를 돌리는 것도 괜찮아요. 얘가 가든 걔가 가든 가면은 어차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이쪽 저쪽은 움직여요. 그래서 키스트 최근에 이제 다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 오히려 수급은 IHQ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전 IHQ가 먼저 움직일 줄 알았더니 키스트가 먼저 움직였는데 키스트를 차트를 길게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보면은 완전 바닥이 있죠. 거래도 이렇게 막 듬성듬 실려 있죠. 그러면 이런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가냐면 제가 SM도 작년에 추천했었거든요. SM 어디서 추천했냐면 작년 5월 달인가 7월 달인가 많이 빠져 있고 바닥에 돌리길래 여기 추천했어요. 들어가자마자 수익 났는데 한 달 동안에서 올라갔을 때에서 안 팔아먹은 사람들은 또 손실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주 무섭게 올라가죠. 어쨌든 SM도 지금 역사상 신고가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엔터주예요. 역사상 신고가로 가고 있고요. 자, JYP 한번 봅니다. JYP 차트 또 길게 볼게요. 역사상 신고가까지는 아닌데 많이 갔어요. 바닥에서 이게 몇 프로야? 1600%인가? 일단 1600%가 칩시다. 1800%인지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만큼 갔습니다. 거의 다들 몇백 프로 내지는 몇천 프로 올라갔어요. JYP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YG엔터. YG엔터도 지금 바닥에서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대형 기획사들은 이미 벌써 다 올라탔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의 제약주들도 왜 제가 제약주도 2017년도에 왜 제약주를 강하게 얘기했냐면 그때 당시엔 셀티론서부터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대장주들이 대장기를 세우고 선봉장으로 강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닥에는 조그만 애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제약주들이 다들 500%, 1000% 다 올라갔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업종의 대표주인 저쪽에 있는 대형주들, 대형 계획사들이 다 신고가를 가고 있고 강하단 말이죠. 그럼 뻔하죠. 밑에 있는 이제 엔터주들이 쫓아갈 겁니다. 대장이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럼 밑에 있는 애들은 안 가겠어요? 근데 밑에 있는 애를 보니까 초록뱀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초록뱀 미디어. 길게 보면 완전 바닥이죠. 이거 나중에 10,000원, 20,000원 가요, 이런 거. 이런 거 10,000원, 20,000원 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1000%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 얘기하면 안 믿어지죠. 초록뱀 미디어라는 사이트를 한번 가보세요. 거기 회사가 뭐 하고 있는지, 드라마를 뭘 만들고 뭘 투자하고 있는지 봐보세요, 한번. 이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가. 망하긴커녕 지금 다른 나라에서 투자해가지고 중국에서 사갖고 사고 싶죠. 돈 넣어갖고 사고 싶은데 안 파는 것뿐이고, 그렇죠? 왜냐면은 걔네들한테 파느니 차라리 뭐 CJ한테 팔든 우리나라 대기업한테 팔아도 나중에 몇 조로 팔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시가총액 이거 몇 천억 되지도 않지만 4천억도 안 되지만 몇 조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표이사들 특히 이 엔터 사업 쪽에 있는 대표들은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러니까 EQ가 높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엔터 사업이 그게 굉장한 경쟁 속에서 이거를 그렇죠? 창출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저는 크게 갈 거라고 봐요. 물론 제 생각이지만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이거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라는 얘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재밌게 봤었던 모든 드라마들이 다 얘네들이 다 만들어요, 얘네들이. 그 히트했었던 옛날에 썼던 여러분 봤었던 야, 이 드라마는 이 회사에 만들었다고 하는 게 얘네들이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쪽 애들이 그렇게 이제 제작을 하는 이 애들이 지금 시가총액도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건 저는 말도 안 되고 앞으로의 중국 시장, 그러니까 중국도 이거를 삼키고 싶어 하고 넷플릭스도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도 이 회사들을 다 아마
인수를 하고 싶을 거예요. 제가 사장이어도 이거 인수하고 싶을 건데 아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안 파니까 인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만 하고 있는 건데 IHQ도 완전 바닥입니다. 차트를 한번 봐봐요.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 이거 나중에 이게 크게 안 가겠습니까? 근데 그게 발동 걸리는 게 이제 소비주가 풀리게 되면 올 연말과 내년에서 저는 왜 한류가 이미 벌써 많이 전파가 됐잖아요. 거기다가 BTS도 블랙핑크도 어마어마하게 전파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드라마도 이미 벌써 중동이라든지 인도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고. 근데 이제 요거 이제 코로나 이제 조금만 이제 풀리거나 자율주행적으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망하지도 않을 회사이고 당연히 망할 일이 없죠. 망할 회사도 아니고 전망도 좋고 드라마는 잘 만들어내고 있고 거래량 봐봐요. 이런 애들은 작전주 세력주 패턴이라 그래서 그냥 차라리 물려버리면 에라 모르겠다 냅둬버려요. 그냥 1년, 2년 냅둬버리게 되면 3,000원, 4,000원 100%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길게 보게 되면 100%, 200%가 아니고 1,000%가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아까 전에 YG엔터 봤죠? SM 봤죠? 그럴 수 있는 종목들이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 달 지나면 또 빠지면 또 여러분 까먹겠지만 이 얘기를 제가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초록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작년에는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시장이 좀 밀리기는 하지만 괜찮아요, 흐름은. 그래서 요거 지금 좀 올라가 있기는 한데 지난번에도 한번 추천을 했었었고 키스트 기준으로 일단 61선까지 올라와줬죠. 그러면은 IHQ도 62선까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지금 가격보다 조금 더 싸게 1,660원 60원 요 정도 살짝 밀리게 되면 그 밑에서는 사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계속 지금 엔터주의 흐름들이 횡보를 하다가 움직이는데 이게 횡보를 하다가 다시 튈 거예요. 그리고 키스트보다 지금 IHQ가 좋은 게 뭐냐면 이 수급을 보면 봐봐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갑자기 얘네들이 매집을 들어오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금융투자 이제 연기금도 슬슬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시장 빠질 때 8월 13일서부터 우리 시장 급락했잖아요. 안 좋았잖아요. 그때 오히려 물량들을 많이 담아놨습니다. 왜 그렇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분 투자 이미 했어요. 지분 투자했고 디즈니 플러스가 뭔가에 이게 있겠죠. 그렇죠? 인수를 하려고 그런지는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IHQ 오늘의 표역 종목 IHQ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급등 명중 종목 그리고 이번 주 표조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조 종목 IHQ 만나고 왔습니다. 엔터주 흐름 좋고요. 또 의견도 강하게 주셨습니다. 자, 매수가는 1,66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오리온이요. 오리온. 오리온 좋은데.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요? 25%에 네. 12만 5천 원이요. 12만 5천. 혹시 좀 전에 사신 건가요?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12월 오늘 12만 5,500원인데 제가 아까 전에 오리온 좋게 얘기했더니 혹시 그래서 사셨나 싶어갖고 여쭤봤던 거고요. 네. 이제는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오래되셨다 그러는데 한 1년 갖고 계셨나요? 아니, 1년은 못 갖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네. 오래된 것도 아니네요. 이거 그냥 갖고 가세요. 가져가시고 이제 음식업종들은 지금서부터 좋아지는 거거든요. 전문가님, 일단은 그러면은요, 네. 이거 목표를 얼마 잡고 갈까요? 15만 원 잡아도 될까요? 15만 원 가기 전에 14만 원 가면은 거기서 연락을 다시 주셔야 되고요. 네. 일단 13만 원은 뭐 무난하니까 이거 14만 원 오면 다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 다시 멀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않은 걸란가요? 그건 잘 모르. 그것까지 알면 제가 신인데 이게 네네네네. 시가총액 5조짜리 종목이라 알았습니다. 천천히 갈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도이치 모터스요? 도이치 모터스. 네. 매수가격하고 비중은요?
네, 9,000원에 30%요. 9,000원에 30%. 네, 최근에 제일 꼭대기 사셨네요. 그러니까요. 일단 운이 없었다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차트는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섹터에서 그거보다 좀만 더 싸게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차트가 괜찮았으니까 이게 흐름이 괜찮고 거래량도 괜찮고 그래서 밀리면 싸게 샀다가 올라오면 일단은 추가 매수 하세요. 추가 매수요? 네, 추가 매수. 얼마쯤이에요? 추가 매수 지금 다른 애들 막 10% 이상 올라갔는데 얘는 지금 6%밖에 안 올라갔으니까 좀만 네. 더 밀리면 뭐 1, 2%만 밀려도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 같아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네. 기본적으로는 8,000원 이상은 들어줄 거고 조금 강하게 가면 8,500원, 그러니까 9,000원은 바로는 못 가요. 그래서 8,000원에서 8,500원 정도로 들어줄 때 추가 매수 한 부분만 일단 팔았다가 네, 다시 밀리면 다시 샀다가 다시 반등을 주게 되면 그러면 수익으로 돌 겁니다. 네,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위치네요. 네, 네,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BDI요. BDI.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985원이고요. 2,985원의 비중은 45%. 45%. 지금 관리 종목으로 되어 있네요. 이걸 제가 작년 3월 말쯤에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작년 3월 말쯤에. 근데 단가가 많이 낮아졌네요. 아, 이거 1,000% 한 10배 먹고 나오려고 하다가 작년 3월 말쯤이면 수익이 무지막지하게 났었었네요. 그렇죠? 예, 수익이 한 300% 났다가 지금 다 내려왔는데 3만 원까지 제가 보다가 그냥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흔들릴 때 조금 비중을 욕심 좀 줄이고 뭐 10분의 1이라도 한번 팔았으면 참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게 한 주도 안 팔다 보면은 이제 이럴 수도 있는데 혹시 고점에서 한번 뭐 한 주도 안 팔고 그냥 갖고 있는 건가 혹시? 네. 이게 사람 심리가 그래요. 고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어치를 갖고 있더라도 100만 원만 팔아도 조금 팔다 보면 심리상 계속 팔게 돼 있어요. 근데 한 주도 안 팔면 억울해서 한 주도 안 팝니다. 원래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만약에 고점에서 비중을 1%라도 팔았다면 아마 비중이 고점에서 많이 한 절반 정도는 다 팔리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원래 한 주도 안 팔다 보면 억울해서 못 팔아요, 억울해서. 어쨌든 지금은 지금 관리 종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아마 관리 종목 들어간 것들 제가 이제 쭉 보고 있는데 이게 상태들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전저점이 깨졌다는 것은 그게 상태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상한가를 들어간 것 같고 이거는 들어 올리면 수익이 나면 리스크 관리상 좀 비중을 좀 많이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익은 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수익이 나면 이제 또 고민이 되죠. 욕심을 내고 그냥 또 한번 얼마까지 더 먹어볼까. 300% 수익 났기 때문에 100%는 내볼까 50% 내볼까 고민을 할 텐데 항상 관리 종목들은 사고를 칩니다. 이따 그러면 사고를 쳐요. 예를 들어서 후성 같은 애들은 사고 안 쳐요. 얘네들은. 회사 자체가 안전하고 좋고 이게 신용이라 써 있는 거는 신용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회사 자체가 좋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돈을 대출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이거 더 많이 사라고. 그래서 이렇게 신용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이제 실적이 좋은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관리 종목 들어가는 종목들은 정말 운이 나쁘면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위험이 이런 데서 나와요. 나오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수익이 나면 비중을 리스크 관리상 나중에 이게 6천원을 가든 뭐 하든 그것보다는 그런 거를 노리는 것보다는 수익이 나면 안전한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주식은 또 리스크 싸움이라서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막 부실한 종목들을 수익을 10번을 내다가 한 번 잘못 걸려가지고 그 종목에서 몰빵을 했는데 그게 상장 폐지 당하면 거기서는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이 나면 좀 많이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얘는. 그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그 9시 12분경에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이게 네. 3분에 155만 주가 터졌어요. 네. 근데 보통 상한가 전량이 700만 주에서 이렇게 뭐 한 10분도 안 되는 사이에 한 10만 주도 거래가 안 됐는데 네. 상한가 전량이 뭐 200만 주로 700만 주에서 한 2, 300만 주로
주는 경우는 이것도 세력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모든 종목에는 세력이 있죠. 세력이 있는데 이거 시가총액 500억짜리잖아요. 네. 이게 지금 계산을 한번 계산기 두들겨 보면 300만 주 곱하기 얼마에 거래되는지 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겁니다. 한 60억 좀 넘겠죠. 60억 정도. 그러면 이 세력들도 만약에 물려 있다면 어쨌든 정리를 하면은 꼬셔야 될 거 아니에요. 60억으로 더 큰 수익을 벌 수 있다면 혹은 더 들어가고 팔 수 있다면 걔네들도 그 돈을 투자를 해서 돈을 뽑아내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들어 올리게 되면은 이제 개인들이 이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따라 들어오겠죠. 네. 따라오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관리 중된 종목들에서 재수 없으면은 상장 폐지되고 거래 정지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3분의 155만 주가 거래가 돼서 상한가에서 그냥 오늘 손절을 다 해버릴까 해서 전화를 한번 드린 거예요. 손절을 다 해버릴까?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상한가 이제 물량이 아직 있으니까 지금 이게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이게 상한가 잔량이 지금 170만 주 되어 있는데, 이걸 팔아서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상한가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날도 갭상승을 주거나 점 상한가를 또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면 또 속이 아프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정말 욕심을 딱 제거한다라 그러면 안전하겠다 하면 지금 저 상한가 잔량에서 파는 거죠. 팔아버리고 안전하게 다른 쪽으로 들어가서 복구하시면 되는데, 아까 전에 300%를 수익이 났다가 지금 손실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거를 할 수 있겠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록뱀은 2,300원대 가지고 있는데 이쪽으로 그냥 온 거 탈까 해서 그래서 손절하고 가버릴까 해서 문의 드린 그러니까 거예요. 이거를 손절하겠다는 얘기가 딴 거 손절해서 이거 사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초록뱀에다가 2,300원대 10%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요? 그럼 뭐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관리 종목이라서 원래 네, 관리 종목은 원래 상담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오늘 상한가를 갔으니까 오늘 일단은 말씀 좀 드려봤고 좀 안전한 쪽으로 하시는 게 앞으로도 주식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자 원익 IPS. 자, 원익 IPS. 자, 어제 오늘 좀 강한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이 정도 반등을 주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린다 그래서 끝난 거는 아니에요.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건데 이 밀렸다가 올라가는 과정이 짧을 거냐 길 거냐 그거는 세력들 마음입니다. 어차피 뭐 하반기에서 계속 그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 좋게 나와줄 거고 얘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도 하고 반도체 장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리고 원익 큐브, 원익 QNC, 원익 머티리얼즈 반도체 소부장을 다 가지고 있죠. 소재 부품 장비 다 갖고 있어요. 그 계열사들이. 그래서 이쪽 애들은 다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밀리면 더 사세요. 그냥 추가 매수를. 55,500원이면은 그냥 냅둬도 그 정도는 복구가 되는데 밀리면 더 사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밀리면 다시 샀다가 뭐 세게 밀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42,000원대로 내려오면 다시 추가 매수하시면 되고 지금은 추가 매수가 좀 애매하니까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KMW. 자, 매수 가격 55,000원 14%. 아직 정신을 못 차렸는데 이게 길게 보면 많이 올라가서 그렇거든요. 얼마나 많이 갔냐면 바닥에서 3,000%를 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3,000% 올라가는 애들은 통신장 비주밖에 없을걸요. 바닥에서 최근 2, 3년 동안. 이런 차트를 갖고 있는 애들은 얘들밖에 없어요. 뭐 최근에 코스모 신소재 제가 680% 수익 났다 자랑을 하잖아요. 걔도 얘만큼은 안 돼요. 얘는 명암도 못 내밀어요. 3,000% 올라갔는데요. 얘는 3,000% 갔어요. 코스모 신소재는 명암 찌끄레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 기간도 길 수 있고 조정폭도 굉장히 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약한 겁니다. 그런데 반등 주면은 한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오를 수 있죠. 팔아버리세요. 지금은 바닥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이거 시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박스권입니다. 잘 가면 6만 원, 다시 내려가면 뭐 3만 원, 요 정도 박스권이니까 들어줄 때 좀 쉬운 종목으로 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중간 시황을 잠깐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 종목 IHQ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660원 잡아주셨는데요. 방송 시작 후에 계속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2.45% 상승하면서 1675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 시장 계속해서 빨간불을 켰었는데 지금은요. 다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좀 더 많은 상황이고요. 현재 원격 진료원 관련주 그리고 해저 터널 관련주, 항공주들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를 좀 살펴보면 현재 0.18% 상승한 3,144포인트 코스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1,01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은 종목들이 괜찮아요. 흐름도 괜찮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 흐름들이 괜찮느냐?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어제 그저께 월요일 날 제가 2부 그 주유소 방송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3강 MNT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차트 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제가 노란톡방에도 그거 적어놨어요. 패턴을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거래가 실리는 패턴에서 N자형 상승을 한번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오늘 8% 잘 움직이네요. 그렇죠? 그런 패턴들 이렇게 요 모양에서 여러분들한테 공부시켰던 종목 얼마나 차트가 이뻐요. 그렇죠?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오늘 8%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3강 NT가 눈에 좀 들어오고 그다음에 YG 관련주를 움직이니까 YG 플러스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얘도 지금 차트 모양 괜찮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또 뭐가 움직이느냐? 휴캠스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표역 종목으로 아마 드렸던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회원 종목을 줬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회원들은 가지고 있는데 오늘 폭등세가 나옵니다. 그럼 얘가 왜 폭등 나오느냐? 어제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아침에도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탄소 배출권 요구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돈을 쏟아붓고 뭐하고 뭐 몇 조 투자하고 뭐 이게 나오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휴캠스가 아주 폭등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KCC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그다음에 지금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 태양광 OCI 그러니까 지금 그 탄소 배출권 저탄소 관련주들 환경 관련주들 요쪽 신재생 애들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물론 후성도 거기 엮이죠. 그렇죠? 거기에 엮입니다. 후성도 엮이는데 휴캠스가 네,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누군가 매집을 분명히 했는데 이거 저번에 한번 돌파할 줄 알고 아마 여기서도 추천했을 거예요. 맞을 거야 아마. 실전 매매 정세에서 추천을 했었고 그랬을 텐데 자, 안 그래도 이거 오늘 전고점 돌파하면 안 내려올 것 같다고 회원들한테 문자 쏘고 왔거든요. 휴캠스 전고점 돌파할 것 같다. 돌파할 것 같은데 안 내려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내려온 게 아니고 폭등을 해버렸네. 야, 이렇게 폭등을 해버렸네. 자, 근데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되면 한번 팔아줘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팔아줘야 돼요. 절반 이상 많이 팔아야 됩니다. 상한가 가면 아깝지만 뉴스에 의한 지금 급등이기 때문에 한번 팔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팔아주고 이게 더 날아가면 딴 거 사면 되죠. 그렇죠?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올라올 때 또 다시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타피하기 위해서 팔아줬다가 차라리 바닥에 있는 아까 얘기해서 차라리 IHQ 같은 거 얼마나 바닥에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휴캠스처럼 여기 돌파 쭉 할 텐데. 그러니까 휴캠스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이거 추천을 생각해보니까 여러 번 했었네요. 최근에서도 한 번 했었고 작년에도 했었던 종목이죠. 휴캠스. 맞아요. 작년에도 했었던 종목이고 올해도 했었던 종목인데 이럴 줄 알았더니 역시 여기를 돌파를 했네요. 이 차트 모양 한번 잘 보세요. 요게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이게 KH바텍 패턴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다 돌파가 되거든요. 지금 요 패턴대에 있는 종목들이 무너지질 않아요. 다 돌파가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줬던 종목 실전 매매 종목에서 이런 패턴으로 줬던 것 지금 제가 기억나는 거 딱 3개가 있는데 하나가 KH바텍, 하나는 보락이었나? 그 이마트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다 돌파가 다 이루어지고 다 강한데 그러니까 그런 애들로 공략을 하면은 깨질 일은 없습니다. 17% 급등을 하고 어쨌든 그 외에서도 뭐 CS 윈드, 코리아 서킷 뭐 관련주도 지금 3%, 4%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종목별 장세 내지는 뭐 종목 장세, 패턴주 장세 좋습니다. 흐름 괜찮아요. 눌리면 또 움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은 모장에도 괜찮을 거고요. 오늘 공개 방송 없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전화 연결로 가봅시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배우고 있으세요? 아니, 선생님 설명이 너무 쉽게 잘해주셔서 그래서 그쵸. 거의 매일 시청하고 있어요. 예, 아주 쉽게 어.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2014년도서부터 바닥주 갑질 종목만 추천을 하고 있는데 네. 강연에 가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요.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너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잘 추천한대요. 당연하죠. 네. 개인 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바닥에서 처음 시작해가지고 물리지도 잘 안 물리는 바닥 종목들, 그러고 나서 크게 올라가는 것들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그런 것도 잡는 게 또 장기다 보니까 어쨌든 패턴주들, 뭐 바닥주들. 자,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 코나아예요. 코나이.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44,000원 40%요. 44,000원에 40%. 네. 이거 최근에 지금 시장이 빠지긴 했는데 좀 어려운 모양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매매로 일단 하세요. 매매로 반등 주면 42,000원이나 41,000원서부터 42,000원 사이 한번 파셔야 돼, 이거. 42,000원에서 41,000원에서 42,000원. 네. 그러니까 저항으로 올라오면 한번 파시고 이게 지금 매매가 굉장히 좀 골치 아픈 패턴으로 좀 바뀌었어요. 아. 그래서 이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저점이 선생님, 깨지면 선생님, 저는 이거요. 네. 6만 원 보고 엄청 나름 공부한 거거든요. 6만 원 네. 보고 그러니까 패턴이 쉽지가 않아요. 이 패턴이.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패턴이 있고 어려운 패턴이 있는데 아니 네. 가려면 6만 원 왜 못 가겠어?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감나무가 있으면 손을 뻗었을 때 먹을 수 있는 감과 한 3m 올라가서 먹는 감과 맛은 똑같은데 괜히 3m 올라가서 따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힘들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보다도 예, 예. 쉽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 그럼요. 있는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예. 쉬운 종목으로 더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요건 좀 애매해서 그런 거예요. 애매해서. 아, 제가 이거 추석 전까지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5,000원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때는 얘는 또 잠수를 탑니다. 아, 오랜 시간 동안. 그럼 네. 남들 종목은 다 급등을 하고 막 100% 올라간다, 200% 올라간다 혼자서 막 마이너스 40%, 50%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이게 또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근데 선생님 어차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려면 이 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코나이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네. 이제 코나이하고 하나가 뭐였지? 그러니까 이 IC칩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네네.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에 이슈가 되더라도 테마에서 이거를 밀어줘야 되는데 네. 별로 그렇게 아니 예를 들어서 작년에서도 재난지원금 했는데도 별로 이슈가 별로 안 됐거든요. 네네. 그냥 움직였어요 얘는. 거래정지되다가 알겠습니다. 거래정지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상장 폐지 당할 뻔하다가 상장 풀려가지고 급등한 거거든요. 그러면 41,000원에서 42,000 정도 사이에서 그렇죠. 매도- 한번 끊어줬다가 좀 더 한번 쉽게 끊어주고. 먹을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훨씬 더 네. 안전해 보인다는 얘기죠. 아, 예, 그렇게 해요. 예, 왜냐하면 그 재난지원금 테마 그 IC칩 테마가 예를 들어서 한 50개 정도가 있는데 걔네들이 다 급등을 하면 테마가 형성을 하는데 그냥 얘는 단독적으로 거의 움직이는 애잖아요. 아, 저는 사실 이재명 정책주도 약간 좀 관련도 있고 그래서 그건 뭐 또 누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불확실성보다는 좀 확실한 쪽에다가 하시는 네. 게 주식에서는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말씀드릴게요. 네, 항상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 마무리를 해봤고요. 뭐 시장의 흐름은 오후장에서도 그렇게 박스권 정도에서 뭐 그렇게 급락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조정받으면 더 공략을 하시면 되는데 종목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슈캠스가 급등을 하고 종목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결과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고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급락은 없을 거다. 조정받으면 공략하자 의견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점 매매 정수 여기까지입니다. 이종수 의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윤희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정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